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19일 시선에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갈라진 청년들입니다. 정당 사상 최초의 30대 당대표를 배출하고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에 큰 역할을 하면서 한때 국민의힘 미래 세대로 주목받았던 청년 그룹이 이준석 사태를 계기로 최근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대위 전환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부터인데요.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을 맡은 이 전 대표와 함께 윤 대통령의 청년정책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가 팬덤을 무기 삼아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선당 후사를 촉구했죠. 그러면서 친 이준석계만이 당 청년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친 이준석계 청년 정치인들을 아예 여의도 두시 청년 그 자체라면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사회생활 경험 없이 정치권을 어슬렁거리는 청년들을 비하하는 표현인데요. 장 이사장이 사실상 이 전 대표 측과 헤어질 결심을 택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입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SNS 댓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네가 더 잘 살 수 있다면 응원할게 라면서 장 이사장을 비꼬았습니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청년 당원들의 반발도 이어졌는데요. 김용태 최고위원은 장 이사장을 향해서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당의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면서 권력 앞에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고요. 나는 국대다 출신의 이유동 대변인은 장 이사장이 청년들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께 말 한마디 못하는 게 청년 정치 앞길을 막는 것이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당내 청년들이 서로 비방전을 이어가면서 갈라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주류인 윤핵관이 이준석을 대체할 청년 정치인을 물색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사건의 본질은 뭐냐. 이건 윤석열 정권을 지탱하는 아주 큰 축 하나가 무너진 거거든요. 2030을 가장 크게 반영하는 핵심 인물이 이준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2030 지지율이 확 빠진 겁니다, 실제로. 거의 뭐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소위 윤핵관 주류 입장에서도 이준석을 대체하는 이런 노력, 사람 이런 걸 물색하고 있을 것 같은데 대체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굉장히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60, 70대 이상이 전통 지지 기반이었던 국민의힘,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청년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당의 체질을 바꿀 것이란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응원하던 국민의힘 청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또 이 전 대표 때문에 내분에 휩싸이면서 갈라서는 모습인데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양측이 이런 식으로 대립하는 것을 보면 청년 정치가 기존 정치와 무엇이 다를까 국민들은 씁쓸해하지 않을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서열일위 김건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었던 지난 17일 민주당과 야권 의원 170여 명이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사적 수주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관련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관저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거나 윤 대통령 부부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인사를 대통령실에 뽑았다는 의혹 등이 조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오늘 국정조사를 요구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권력 서열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시중에는 권력 서열 1위가 김건희 여사이고 2위는 한동훈 장관, 3위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채용 과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인연이 작동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작정 감싸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다면 문제가 없다면 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 위에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시중에 떠도는 얘기까지 거론한 진성준 의원.
그동안 국회에서 꾸준히 관련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이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서 한사코 해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권을 발동했다면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관저공사 수주업체 대표가 대통령 취임식에 그것도 김 여사 초청으로 참석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면서 김 여사가 직접 밝혀야 할 문제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합법적인 절차를 문제 삼아 생떼와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는 사적 채용이라는 표현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즐겨 쓰는 언어 교란이자 광우병 사태와 같은 허위 선동입니다. 대선을 함께한 인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기 보장이 되지 않는 별정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사로운 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혐의를 찾기 위한 생떼를 국정조사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관저공사 업체 대표의 취임식 초청 논란에 대해서 100여일이 지나 명단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얘기까지 거론하면서 공방이 시작된 국정조사 문제, 과연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